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련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입법까지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그간 빠르게 상승해온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에 이런 악재들을 빌미로 매물이 출회된 걸로 보입니다. 주말 앞둔 금요일장 지금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만 홀로 소폭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짙게 깔린 모습입니다. 또 조금 전에 발표된 가계 소비 지표가 예상치 하회에 있다는 수치로 나왔다는 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알차게 일주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 전달해드릴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 해외 선물의 신 힘차게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준 차장님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는 역시 오늘도 화상으로 함께하고요. 준 차장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금요일이 왔는데 이상하게 뭐 주말에 특별한 걸 하진 않아도 금요일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1시간 동안 경제 공부도 하고 이제 엔젤 트레이더님과 함께 차트 공부도 하면서 유익한 1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준 차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날이겠죠. 금요일이니까요. 자,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 잘 하시고 엔젤 트레이더님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투자자 트레이더 엔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또 방송국이 아닌 제 사무실에서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5월 거래일 마지막이자 또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에는 또 가족 나들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거리두기 실천은 잘 지켜야 되겠죠.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포지션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엔젤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포지션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 선물 하락세 보이고 있고 골드는 다시 상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0.62% 하락입니다. 3,01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08% 약보합입니다. 9,452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4% 내림세입니다. 33.22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76% 상승입니다. 1,741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27% 상승입니다. 1.1123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시장 시세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골드는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가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준 차장님 오늘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은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조금 관망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12시에 그 연준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고 기자회견은 아니고 이제 뭐 화상회의라고 할까? 네, 그게 있을 예정이고 이제 트럼프의 이제 홍콩 보안법에 관한 뭐 이런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고 해서 시장이 조금 관망세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하방 쪽으로 조금 더 힘이 가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분명히 어떤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어떤 대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시장을 흔들 만한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뭐 원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하방 압박을 좀 가해주고 있는 모양새고 골드는 역시 이럴 때 또 안전자산으로서의 힘이 살아나면서 상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오늘은 이렇게 관망세가 펼쳐지면서 조금씩 하방 압박은 가해지면서 한 1% 그래도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을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주말도 또 뭔가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1% 정도 내외 정도의 하락세가 보여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좀 시장이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관망세가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저희 트레이딩 타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 속보 전해 듣고 가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현재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가 하락폭을 더 크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52% 하락해서 25,26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 S&P 500 지수는 0.25% 하락해서 3,000선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3,021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만이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10분, 20분 전까지 보다도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은 0.3%가량 상승을 해서 9,398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앞두고 증시에서는 관망세가 보여지고 있다는 설명이고요.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홍콩 사람들이 화가 났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고조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이번 주에 흘러간 시장의 변동성 장세인데요. 워낙에 변동성이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은 또 안정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 저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죠. 어제 이 이슈가 뉴욕 증시 장중에 나오면서 하락폭을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자리에서 홍콩 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또 맞대응 방안까지 밝힐 방침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재 내용이 공개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자정을 넘긴 새벽쯤에 기자회견의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합의를 원만하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겠다라고만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부연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전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서 재차 마음에 들지 않다는 표현을 되풀이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점이요. 이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대한 여부겠죠.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이에 대한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특별지위를 전면 박탈하는 건 미국 기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중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미국의 이 과감한 조처를 취하는 데 따른 그 장애물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가 비자 박탈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과연 오늘 기자회견에서 어떤 조치들을 언급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홍콩 보안법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에 외환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위안화의 평가 절하를 하면서 달러 대비 7.4위안을 넘어서서 이제는 7.5위안까지 도달할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홍콩에서는 달러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달러 패거제 붕괴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은 지난 37년 동안 달러 대비 7.75에서 7.85,
홍콩 달러 범위에서 이 통화 가치가 움직이는 이 달러 페그제를 40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는데 홍콩 금융관리국 이 통화 정책까지 연준과 연동돼서 채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홍콩 매체에 따르면요, 홍콩 환전소에서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서 홍콩 달러나 위안화를 달러, 파운드, 엔화로 바꾸려는 모습들이 목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콩에서는 외환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고 많은 고객들이 달러와 장기 예금에 대한 혜택까지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홍콩 시민과 기업들의 홍콩 탈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서 홍콩의 인력 유출까지 불가피해진 상태입니다. 현재 이렇게 외환 시장뿐만이 아니라 홍콩의 국가적인 전체 흔들림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홍콩 증시 포함해서 뉴욕 증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미국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도 더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GDP 성장률 잠정치가 마이너스 5%가 나오면서 1차 잠정치였던 마이너스 4.8%보다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때보다도 더욱더 부진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번 성장률에 기업 이윤이 반영됐다는 점도 저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기업 이윤은 14%, 즉 3천억 가까이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이번 분기죠. 2, 4분기에는 이동 제한 조치, 대량 감원, 내구재 주문 감소,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했기 때문에 1947년 이후 가장 저조한 마이너스 40%대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예상국은 3, 4분기에는 좀 반등을 할 것이다. 경제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21.5%가량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 성장률도 상반기에 부진했던 실적을 만회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1, 4분기 지표들이 대부분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 백악관은 아예 하반기 경제 전망을 밝히지 않겠다. 전망을 포기하겠다라고 중국처럼 똑같이 밝혔습니다. 이 경제는 계속 상처받고 있는데 회복은 오래 걸린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JP모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 경제 재개만으로 소비와 지출의 반등을 이뤄내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이 다시 소비는 하고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어제 제가 속보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이 소비 지출 반등 건수를 예시로 들면서 미 증시와 경제가 4월에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도 똑같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눈에 띄게 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JP모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는 반대로 이런 소비 회복세가 경제 재개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국 주정부의 경제 재개 시점을 기준으로 이 지출 지표를 조사해본 결과 소비 지출의 반등은 특정 업종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고 온라인 쇼핑은 크게 늘었지만 대면 지출은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미 증시가 4월에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했지만 JP모건은 반대로 이 소비 지출의 예시가 경제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고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엔젤 트레이더님이 화상으로 함께 하시고요. 준 차장님까지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함께 바로 트레이딩 타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P 500 지금 일봉상으로는 음봉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301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우리 두 분의 의견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매도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님 관망 주셨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확인할게요. 네, 지금 현재 미 증시 지금 투자자들이 빠른 경제 회복에 지금 베팅하면서
이번 주 뭐 장중 뭐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지만 또 거래 후반 하락세로 돌아서는 장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또 미중 관계의 악화가 또 증시가 또 뭐 대량 또 매도 이후 보이고 있는 강한 회복세를 장 마감에는 다시 또 이어받는 힘든 증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S&P500 지수는 뭐 전날 하락했지만 경제 활동도 재개와 또 경기 분양으로 인해 또 빠른 또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이 또 커지면서 3월 또 저점 대비로는 여전히 크게 지금 상승한 상태입니다. 오늘 하락했지만 고점을 경신하고 다시 또 급 하락을 자주 나타내는데 이는 또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28일 전인대죠.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 표결을 또 강행해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면서 오늘 새벽이죠. 우리 한국 시간으로 잠시 후에 새벽 한 2시경에 미국의 대응에 따라 미중 관계가 지금 강력한 대응을 지금 경고하면서 이제 공포가 연일 또 투자 심리를 또 크게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S&P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방으로 현재는 지금 매도 하방으로 빠지고 있지만 지금 크게 지금 빠지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또 빠지면서 보면 또 3,000선을 또 문을 쳐드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3,000선을 또 지지받으면 또 다시 오늘의 3,029, 3,030짜리죠. 30 자리까지 또 올라올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지금 3020 자리죠. 3020 자리를 상방으로 갔다가 하방으로 갔다가 그 자리에 다시 되돌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또 투자자들은 또 심리적 매매 기법을 또 잘 파악해야 되겠죠. 심리적 매매 기법은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현재 S&P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매수를 잡으셔야 되고 안 그러면 차라리 오히려 관망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엔젤 트레이더 오늘 관망 전략 주셨습니다. 일단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 더 가깝다라는 의견이시고 3,000선에서 그 전에서는 어쨌든 지지를 받는다면 3,030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함께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 차장님은 매도 의견 주셨네요. 네, 저도 매도를 들긴 들었는데 네. 이렇게 급락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홍콩 문제 어떻게 트럼프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어떤 대처를 한다고 해도 약간의 하루 이틀 정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도 네. 그렇게 큰 급락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유동성 자체가 너무 많이 풀렸고 미국에서도 이제 재난지원금 비슷하게 해서 1인당 1,200불 이렇게 준 게 있는데 네. 그 돈의 대부분이 또 증시로 다 흡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증시는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사실 증시랑 지금 실물 경제 자체가 지금 따로 노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지표도 아무리 안 좋고 그래도 그렇게 큰 이렇게 그 코로나의 그 첫 번째 그런 대폭락 같은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보고 약간의 조정 후에 다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없던 새로운 이제 변화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전부터 있던 변화가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제 IT 기업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IT 기업들이 더 이제 가속화가 되면서 더 성장세가 가팔라지면서 이 증시 자체를 사실 지금 끌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 이 대형 IT주 위주예요. 그래서 네네. 이 기업들은 사실 홍콩에 문제가 있건 없건 오히려 더 성장을 가파르게 하면서 미국의 증시를 이끌 수 있을 요인이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한 가지 우려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이제 그 연준의 이제 대조표 이제 자산이 7조 달러가 지금 이미 넘어가고 네. 있는 시점인데 연말에는 10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0조 달러 정도가 그것도 거의 그냥 무난히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는 이렇게 금융위기가 닥치면은 기업들이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자기들의 자구책으로 대규모 인력 조정이라든지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타이트한 운영이 되고 경기가 조금씩 풀려나면서 타이트한 운영으로 인해 순이익이 증가하면서 이제 다시 투자라든지 이런 게 살아나는데 지금은
위기가 닥쳤는데 이 조달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거를 연준에서 대규모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막아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회사채를 계속 사주고 있는 형국이라 지금 작년 4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지난 4월 기준으로 해서 이 추락 폴른 엔진들의 네. 이제 그 회사채 발행 규모가 지금 역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위험이 없는 거예요. 이미 연준에서 계속 매입을 해주면서 그 조달 비용, 그 회사채의 스프레드 자체를 낮춰주면서 조달이 용이하게 되면서 기업들이 돈 빌리는데 전혀 뭐 위험이 없으니까 막 빌리고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에 조금 둔감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측을 하기에 이때까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회사의 부채와 정부의 부채가 같이 늘어나는 경우는 지금이 처음일 거라고 이제 이런 예측이 나오고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좀비 기업도 연준이 양성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버블이 지금 커져가는 상황인데 뭐 옛날에도 계속 뭐 버블 얘기는 했지만 버블이 뭐 계속 커질 수도 있는 버블도 사실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버블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렇게 지뢰 같은 역할을 나중에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저는 그래도 일단 매도는 들긴 들었지만 네. 홍콩의 사태도 사실 되게 걱정이 되긴 해요. 저는 이 뭐 이렇게 트럼프의 대처보다는 저희 이제 고객 중에도 이 홍콩 거래소 쪽에 투자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메이저 금융 투자 기관들이 몇 개가 있는데 네. 이 기관들이 뭐 이렇게 매주 계속 거래는 하지는 않지만 어떤 주는 많이 하고 어떤 주는 적게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번 주가 마침 맞물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난히 거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기관 자체는 아예 포지션을 다 정리한 기관도 있는데 그게 꼭 이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거와 이렇게 맞물려서 저는 조금 이게 이게 뭐지? 우리나라 메이저 기관들은 이제 다 빼려고 하는 건가? 이런 걱정이 들면서 생각보다 우리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이 사태를 조금 심각하게 보는 네.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고 아까 그 캐스터님께서 그 통화 얘기도 했잖아요. 네. 막 홍콩 달러를 다 네, 달러로 네. 교환한다 그런 얘기도 맞아요. 있는데 지금 외환 보유의 규모로 따지면은 홍콩이 한 4천억 달러 정도 있어서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IMF 이후로 약간 그런 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홍콩의 그 경제 규모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5배의 더 많은 외환 보유액을 가지고 있는데 페그제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계속 그 페그제에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달러를 더 요구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은 결국은 외환 보유액이 받아나면서 이게 그 균형을 못 맞추는 수준이 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2의 또 IMF 사태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너무 간 거긴 한데 그래도 조금 이거를 아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는 단정은 못하니까 이런 것도 조금은 생각은 하셔야 되고 일단 저는 여러 가지 이런 걸로 해서 매도는 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의 이제 제한이 있는 하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은 줄 수 있으나 네. 그렇게 폭락장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네. 그냥 가벼운 매도로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준 차장님의 가벼운 매도 의견이었고요. 자, 지금 본장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홀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나스닥도 전부 다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지수 선물 조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에서 3010에서 한 3030 사이에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지수 선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크루드 오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일이 오늘은 좀 파란 불을 켜고 있네요. 33달러 선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또 792만 배럴가량 증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어떻게 함께 살펴볼 수 있을지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모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먼저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 확인할게요. 네, 지금 뭐 국제 유가가 어제 오후부터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늘었지만 휘발유 수요가 예상보다 강력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 원유 7월 인도 선물은
전일 대비 3% 오른 배럴당 34.25 정도 달러로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또 지난주 원유 재고 증가와 또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간 또 갈등 격화 부담 속에 휘발유 재고가 줄었다는 소식이 유가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원유와 금 등에 투자하는 원자재 펀드죠. 원자재 펀드의 수익률이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원유 공급 감소폭이 또 예상보다 클 것으로 또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골고루 같은 경우는 매도보다는 매수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또 하지만 또 아직도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고점 도전을 한번 할 것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죠. 고점 도전 같으면 34.85쯤 되겠습니다. 그죠? 근래 고점이 34.81인데 아마 그 고점까지는 못 가더라도 지금 밑에 지지대를 잘 받고 지금 올라오는 힘이라서 보시면 지금 34.85 그러니까 34.50까지는 지금부터 100틱이죠. 33.47이니까 지금부터 한 100틱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엔젤은 이 자리에서 33.4550 자리에서 강력하게 매수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오일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지금 일단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돕는 요인 그리고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매수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의견이시고 34.50선까지는 오늘 갈 수 있을 걸로 본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100틱 정도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3.45에서 50선에서의 강력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준 차장님도 오늘 매수 의견 주셨네요. 네, 계속 원유가 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하락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31불 이 정도 선은 계속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33불까지 다시 또 올라오고 했는데 일단 어제 있었던 재고 발표 이제 800만 배럴 예상은 원래 감소였는데 지금 800만 배럴 늘었는데 그거는 이제 사우디산 이제 원유 수입량이 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도 몇 번 옛날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그 사우디에서 오는 그 대형 유조선 원유 폭탄들 있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도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늘은 건데 아직 3천만 배럴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 지금 오고 있는 그 14척의 유조선에 이제 가득 실은 3천만 배럴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유 재고는 증가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탱크탑 우려 이런 것도 다시 또 생길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꽉 차거나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수요는 늘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정제 설비 가동률도 지난주 대비해서 지난주가 69.4% 정도였는데 지금 71.3%까지 지금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일단 저점을 확인했다고 보는 게 이제 또 6월 기준 사우디 또 OSP 그 오피셜 셀링 프라이스가 또 상승을 했고 그 VLCC 유조선 운임이 계속 또 하락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쪽에 계속 배를 빌리면서 거기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래서면서 운임이 올라갔었는데 4월 한 후반부터 계속 쭉 내려오고 있고 지금 5월 달에도 내려오고 있어서 이게 저점은 확인했다고 보는 중요한 이제 두 가지고 또 하나 보자면은 5월 달에 이제 원유의 이제 소비를 상업용으로만 따로 측정한 게 있는데 그 상업력의 재고는 또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유의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은 했다. 근데 그게 한 20불 수준이어서 그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오른 수준이긴 한데 아직 우리가 항상 예상했었던 정상 레인지는 원래 한 40불, 45불, 50불까지도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계속 코로나가 계속 아직 제가 볼 땐 코로나가 아직 둔화됐다고 말하기가 그래요. 미국도 확진자가 다시 2만 명 늘고 브라질은 지금 2만 6천 명 이상 계속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잡혔다긴 뭐한데 그래도 경제 재개 이렇게 오픈은 그래도 계속 하고 있는 추세라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저는 원유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 EIA에서 원래 4월 달에 이제 2020년, 21년 미국의 이제 원유 수요를 원유 이제 생산을 측정을 했었는데 4월 달에 원래
원래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향을 했었거든요. 이게 정확한 배럴은 제가 이걸 찾지를 못했는데 5월 달에 4월 달에 측정한 것보다 조금 더 하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원유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수요는 살아나고 원유는 생산은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매수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경제 활동은 재개를 하고 있죠. 코로나19가 잡히는 것과 별개로 경제 활동들은 다시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수요는 살아나고 있고 그런데 이 생산량, 공급에 대해서는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원유에 좀 하단을 받쳐줄 수 있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크루드 오일까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골드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골드가 오늘 또 올려 세우고 있네요. 1,745달러 지나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이 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준 차장님 관망 그리고 엔젤 트레이더님 관망 주셨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 전략 먼저 확인할게요. 네, 지금 골드 역시 뭐 세계 정치 속에서 지금 피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 상승과 급 하락을 또 거듭하면서 최고점을 경신하는가 싶으면 다시 또 달러가 급 하락하면서 또 동반 하락을 다시 하고 또 다시 상승세를 그리다가 또 다시 또 급 하락하는 뭐 투자자들의 심리와 비슷한 움직임을 지금 골드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또 금값 상승은 또 코로나 이후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준으로 지금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이보다는 또 뭐 디플레이션이죠. 우려가 완화된 것이 더 큰 원동력을 작용하는 가운데 금순불은 지금 1,300선 전후를 지금 잘 지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진폭이죠. 일반적으로 따지면 하루 진폭을 거의 다 올라왔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뭐 1750선이죠. 1750선에 또 강한 또 저항선이 또 있습니다. 또 저 저항선을 또 지금 뚫기는 조금 골드가 조금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지받고 올라오는 자리는 많습니다. 많지만 크게 뚫기도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골드가 지금 하방으로 또 빠지는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엔젤이 봤을 때, 뭐 1730에서 1750선 사이에 지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상을 보더라도 지금 수요일이죠. 수요일부터 지금 밑꼬리를 길게 달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상승의 힘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또 위로 보면 또 강한 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 시기에 골드는 지금 엔젤이 봤을 때는 관망을 추천합니다. 네, 골드는 관망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이미 좀 많이 다 나왔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자, 지금 또 1750선의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오늘 상황에서 지금 바로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드렸습니다. 자, 조금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 1730에서 1750달러 사이에서 움직일 걸로 보인다. 지금은 관망하자라는 의견 드렸고요. 준 차장님도 골드는 관망이시네요. 네. 지금 뭐 이렇게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매수로 이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쯤 나오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골드가 아직 분명히 길게 가면은 저는 1900 계속 뭐 그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쭉 상방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일단 지금 뭐 유동성이 많이 풀려서 골드가 올랐다, 뭐 오른다,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조금 선반영이 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들어 갑자기 좀 힘이 빠진 게 어느 정도 선방응이 됐던 게 이제 차익 매물과 함께 나오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끔 불안한 장이 올 때는 조금씩 톡톡 올려주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힘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올랐을 때 조금 매도 쪽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뭐 1700이 깨진다 그러면 다시 매수. 그러니까 내려올 때마다 오히려 매수를 해서 조금 더 포지션을 많이 해서 길게 보시는 건 저 추천드리는데 선물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네, 지금은 올랐을 때 조금 매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유동성에 관한 거는 선방향이 돼 있고 지금 계속 오늘은 뭐 달러가 조금 약세 기조로 가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강달러 기조는 계속 유효해요. 계속 언제든지 달러가
달러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불안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이런 갑작스러운 수요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골드의 상방을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골드는 조금 오히려 조금 이익을 실현할 때지 포지션을 이 가격대에 들어가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건망으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 차장님도 함께 관망 의견 일단 주셨습니다. 자, 유동성이라는 부분에 지금 좀 자극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의견을 일단 드렸고요. 또 뭐 달러와 관련해서는 일단 지금 오늘 상황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또 어제보다도 또 내려와 있습니다. 98.1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달러는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든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이면서 자, 골드에 대한 전략, 관망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유로 FX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달러가 비교적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98.09 지나고 있는데요. 자, 유로는 지금 4거래일째 계속 올라오고 있죠. 현재 상황에서 두 분의 방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엔젤 트레이더님 매수, 준 차장님 매도 의견 주셨네요. 엔젤 트레이더님 유로 어떻게 볼까요? 네,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참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유로는 지금 유로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2002년 유로화 도입 이래 지금 최악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또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면서 또 과도한 또 재정 부채로 인한 제2의 재정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일 통화인 또 유로존 특성상 유로존 국가들은 또 환율 약세에 따른 수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채를 줄일 방법은 재정 지출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인데 코로나19 충격이 지금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 축소를 통한 또 재정 개혁은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또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세금을 또 추가 징수하지 않는 한 수입 확보도 어려운데 5월 15일 이후죠. 5월 15일 이후부터 유로 FX가 꾸준히 상승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011년도 유로존을 강타한 재정위기 이후 재정 준칙이라는 엄격하게 지켜왔습니다. 유로존이. 재정 준칙이란 재정 적자는 이제 GDP죠. GDP 3% 이내 그리고 정부 부채는 GDP 6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 내용인데 코로나19 사태를 또 계기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후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준칙을 일시 중단하자라고 해서 지금 일단은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지금 무제한 돈 풀기를 이제 허용한 것이죠. 무제한 돈 풀기를 허용하면서 이 처방전이 이제 얼마나 이제 지속될지가 관건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또 힘을 더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다면 또 이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7,500유로 규모의 코로나19의 회복 기금에 또 힘을 더해서 지금 또 지금 유로는 랠리를 지금 며칠째 랠리를 이어오고 있는데 아마 6월 초에도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6월 초에도 최고의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항 일봉상을 보더라도 지금 저항 먹고 지금 약간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거는 제가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지금 잠시 이제 눌림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자리는 눌림자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봉 자리를 봤을 때 1.11270이죠. 270-260인데 1.260, 250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진입하시면 다시 아마 오늘 지금 눌린 자리까지 눌린 자리를 잠시 보시면 1.11430쯤 되겠네요. 그죠? 1.11430까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유로는 이 시점에서는 차라리 매도로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물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로 다시 한번 진입하는 게 아마 수익을 조금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본 상속으로 그랬기 때문에 엔젤은 이 자리에서 매수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자, 지금의 이 눌림이 매도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좀 매수를 본다면 오늘의 고점이죠. 1.11430선까지 다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함께 드렸고요. 춘 차장님은 매도 의견 주셨죠? 네. 네. 저는 이제 독일과 프랑스의 그 유럽 회생기금 네. 그거를 이제 제안을 하면서 이제 조금 며칠 좀 기대감에 상승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제 상승하는 거는 지금 사실 미국에 어떤 대응을 할지 모르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런 마찰로 인해 양국의 이제 통화 자체가 약간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서 골드 또는 그냥 유로 쪽으로 자금이 조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고 저는 달러 인덱스가 98이 만약에 도달하면은 그때는 유로를 매도를 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을 좀 저점으로 보고 있어서 네. 지금 사실 유로가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네. 이게 저는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기술적으로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독일과 프랑스의 그 회생기금 그걸 제외하고는 진짜 단 하나의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지금 일단 영국과 그 브렉시트 관련해서 지금 무역 협의도 6월 달에 1차 시한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서 이것도 지금 양국에서 서로 막 이렇게 유로존과 영국 내에서도 서로 막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협의가 너무 지금 영국 쪽에서 너무 느슨하게 전혀 적극적으로 협의할 생각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유로존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유로존 자체는 그냥 제껴두고라도 미국 네. 쪽으로 지금 너무 강달러로밖에 갈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 형성되어 있어서 네. 유로는 계속 약세로밖에 갈 수가 없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택트의 가속화. 그러면은 지금 사실 4차 산업 언택트가 사실 증강현실, AI, 클라우드, 네. 5G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언택트예요. 그런데 지금 4차 산업의 주도국이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고 쏠린다는 거는 결국 달러를 필요로 한다는 거니까 달러는 여기서 첫 번째로 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위기 상황 각국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풀면서 유동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점에서 사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통화들은 약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기축 통화기 때문에 그렇죠. 약세로 돌아가기가 조금 어려운 통화예요. 기축 통화다 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성장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도 또 두 번째로 달러가 강달러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1980년대만 해도 미국이 이제 세계 GDP 규모의 35%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2010년도를 줄어들면서 사실 조금 약해졌어요. 중국의 부상과 인도 각국의 부상으로 지금은 20%대 이제 세계 GDP 규모 대비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로 이제 왔다고 해서 조금 미국이 이제 옛날과만큼 이제 경제 대국의 위상이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유로존을 제외한 다른 지역 간의 결제 통화의 비중이 80%가 미국 달러예요. 네. 그리고 각 글로벌 이제 은행 간 거래 대금의 40~50%가 아직도 미국 달러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이 확고한 위치는 제가 볼 때 절대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통화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불안함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2차 그 피크가 언제 다시 또 터질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달러의 수요는 언제든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올랐을 때는 매도를 치는 게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선 매도를 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와의 대비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달러가 지금 기축 통화로서의 그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달러 인덱스와 비교해서 유로는 이렇게 좀 올라온 상황에서는 매도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외신센터 연결해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몇 시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한 소식들이 전해지기 전에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그리고 레리 커둘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또 한마디씩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뭐라고 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내에 대중국 조치에 대한 발표들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이 더욱더 강경해지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며칠 동안 일련의 발표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포함해서 단계별로 며칠을 걸쳐서 중국에 대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겠는데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포인트가 미국 내 중국 대학원생의 추방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미국에 오는 학생들이 중국 당국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자신한다면서 이는 인종차별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중국 공산당을 대리해서 오는 게 아님을 확실할 수 없고 분명히 할 의무가 있다고까지 전했습니다. 거의 미국 내 중국 스파이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면서 아주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레리 커들러 위원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중국 홍콩에 큰 실수를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크게 적혀 있는데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홍콩 사람들이 지금 furious, 분노에 있다라고 이 단어를 쓰면서 미국 정부 역시 중국이 최근 며칠, 몇 주, 몇 달간에 걸쳐서 취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 furious라는 단어를 쓰면서 분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레리 코들러 위원장은 홍콩이 중국처럼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홍콩에 대한 국가 지휘적인 상황이 많이 낮아졌고 이런 민주주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앞서서 많은 미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분노적인 발언을 펼치고 있는 건 지금 증시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좀 악영향, 불안 심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소식들을 계속해서 미국의 언론이 전하고 있다는 상황을 여러분들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속보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계속 좀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저희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나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미중 갈등이 심화된다면 달러가 오를까요? 하는 질문을 좀 주셨네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런 부분이 분명 이 세계 정세에는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달러가 지금도 사실 강달러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을까요? 저한테 네. 네. 일시적으로는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저는 아까 계속 강달러에 대해서 네,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는 계속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국과의 사실 마찰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트럼프의 표밭을 흔들 만할 정도의 강한 압박을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주더라도 유예 기간을 상당히 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말 공격이죠. 그냥 약간 말 공격은 계속 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이런 대책은 대선이 끝난 후에 조금 진행되지 네. 않을까 싶고 근데 저는 중국에 대한 이런 약간 대처는 이거는 사실 강달러 조금 일단 엔젤님 네네. 말씀도 들으실 아니, 네. 거죠. 그러면 일단 엔젤님 말씀 듣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진행을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은 엔젤 트레이더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강달러 기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엔젤 생각에는 지금 강달러 지금 시대가 맞습니다. 과거에 트럼프가 지금 달러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약달러로 가야 된다라고 과거에는 그래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코로나 이후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강달러 시대를 오히려 트럼프가 더 부추겼죠. 그래서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달러는 앞으로 다시 또 100선 또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아마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또 연설을 한번 하고 나면 또 이틀 연휴가 있습니다. 이틀 연휴가 지나고 나면 또 다음 주 되면 또 달러는 또 분명히 또 상승할 것이라고 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젤이 봤을 때는 지금 달러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오늘이죠. 오늘 뭐 구치는 아니죠. 97.9까지 빠졌는데 다시 뭐 지지받고 지금 또 안 빠지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현재는 강달러 시대는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젤 트레이더님도 다시 좀 이 강세는 유지할 것이다. 다시 백선을 좀 시도하러 갈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고 마저 못한 이야기 좀 빠르게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건 좀 쓸데없는 얘기라. 아니 그 미국에 있는 그 중국 기업들 약간 그런 뭐 3년간 회계 검사 뭐 이런 거 안 하면은 이렇게 상장 폐지할 수도 있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중국이 그렇죠? 이런 회계 쪽 부정이 너무 많아요. 네. 그 루이신 커피도 저는 한번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이번엔 진짜 제대로 들어가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뉴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 내 돈 진짜 다 날아갈 수도 있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도 뭐 중국 원양자원인가 우리나라 주식도 엄청난 피해를 본 주식이 있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분식회계 관련해서. 그래서 중국의 이런 제재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트럼프가 무슨 악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의견까지 확인해 봤고요.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